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고든창 박사가, 고든창 변호사이면서 박사죠. 지금 X가 옛날에 트위터 아닙니까? 여기에 글을 올렸는데 아주 또 의미 있고 그리고 또 충격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한 지인으로부터 GBL과 관련된 국제 마약 밀매 사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게 물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그 원료를 생산해서 유통시켰고, 그것이 미국에 소위 유통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또 미리 보도를 해드렸죠. 미국의 수사당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직접 와서 이 물뽕 원료 생산자들을 5명을 체포해서 미국으로 압송했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얘기에 대해서 고든창이 X에 글을 올린 겁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기아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최근 한국에서 발각된 주요 국제 마약 밀매 사건에 대해 알리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이는 미국 국가안보 및 법집행기관에서 심각한 조사를 받아야 할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은 말이죠, 단순한 마약 원료 유통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물뽕이라고 하는 것이 데이트 폭력, 특히 성폭력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말이죠, 가지는 그런 사회적 파장은 무지하게 클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물뽕이 많이 유통된다는 얘기는 이것이 유흥업소 등 아니면 또 성관계를 목적으로 한, 또 심지어 성폭력 등을 목적으로 한 이런 자들에 의해서 유통되고 또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당국은 최근 한국에서 미국과 호주로 약 8톤의 GBL을 밀수한 범죄 네트워크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GBL이라는 것이 감마 부티락톤이라고 부르는데 물뽕 원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뽕, 그러니까 이제 마약의 일종이죠. 그거의 원료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미국과 호주로 약 8톤이나 수출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GBL은 흔히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알려진 GHB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전구 화학 물질입니다. 물뽕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학 물질입니다. 한국 경찰에 따르면 이 밀수 네트워크는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멕시코 카르텔과 연결된 초국가적 범죄 조직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 한국 경찰이 또 이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밀수 네트워크가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멕시코 카르텔, 그것과 연결된 초국가적 범죄 조직 TCO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미국, 멕시코 뭐 이런 식으로 범죄 카르텔과 연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는 한국의 1급 가상 마약 물질이 체계적으로 해외로 수출되어 범죄 조직 카르텔과 연계된 국제 마약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된 첫 번째 확인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국제 마약 범죄 조직의 한 카르텔에 포섭된 거죠. 상세 내용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용의자들은 한국에서 화장품 수출 사업을 빙자해서 속눈썹 제거제 성분, 미용 제품 재료 이런 식으로 속이고 미국에다가 이 제품을 유통시켰다는 겁니다. 용의자들은 한국에서 화장품 수출 사업을 운영하며 선정물을 속눈썹 제거제 성분과 미용 제품 재료로 위장했습니다. 일부러 화장품 회사를 차려놓고 마치 속눈썹 미용 원료 내지는 미용 제품 재료
것처럼 위장해서 이거를 유통시켰다는 겁니다. 아주 교묘한 거죠. 그들은 다음과 같이 자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학 용기를 거짓 성분 정보로 재라벨링하고, 다시 말해서 라벨을 갖다 갈아 끼우는 거, 그런 식으로 라벨 바꿔치기를 하고, 조사 회피를 위해 친척 명의로 가짜 회사를 설립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내 밀매자들과 직접 조율하고, 밀매 작전을 계획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1년 동안 수십 차례 화학물질을 수출했다는 겁니다. 한국 경찰은 이 물질들이 결국 미국 전역에서 활동하는 카르텔 연계 범죄 조직과 연결된 유통 채널로 유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 마약 범죄 조직, 개들에게로 넘어갔다. 이 조사는 다음과 같은 기관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경찰, 미국 DEA, 한국 관세청, 호주 당국, 여기가 모두 관여됐다는 겁니다. 미국 마약 수사부, 한국 경찰, 한국 관세청, 호주 당국. 당국은 밀수된 물질의 양이 수백만 도수의 공급을 가능하게 할 만큼 충분하다고 추정합니다. 수백만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수백만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양이라는 거죠. 이 사건이 특히 우려되는 이유는 규모뿐만 아니라 그것이 드러내는 점 때문입니다. 한국의 수출 인프라와 화학 공급망이 카르텔 네트워크와 연결된 초국가적 마약 조직의 착취에 취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그러니까 국제 마약 카르텔에 포섭됐다는 것, 이는 심각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런 네트워크는 얼마나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는가? 추가 전구 화학물질이 이미 동아시아 공급망을 통해 이동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전구 화학물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화학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카르텔 연계 침투가 한국 수출 채널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가? 규제 허점이 의도적으로 착취되었는가? 적대적 외국 행위자나 조직범죄 그룹이 한국을 물류 허브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미국에 악영향을 미치는 펜타닐 위기와 카르텔 활동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고립된 범죄 사건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 고립된 사건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는 동아시아와 카르텔 관련 TCO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훨씬 더 광범위한 국제 밀매 파이프라인을 나타내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엄청난 그런 마약 유통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화장품 회사로 속여가지고, 화장품 물질 수출로 속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물뽕 원료를 미국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미국에서 활동하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 얘들이 이걸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국제 조직,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다음에 아까 호주도 나오지 않습니까? 멕시코, 미국 등등과 다 연계된 그런 어떤 엄청난 양의 그런 대규모의 그런 마약 유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거기에 지금 저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그러냐면 한국이 지금 마약 단속이 느슨해졌잖아요. 검찰청이 폐지되고,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마약 지금 단속이라든지 수사가 거의 형해화되고 종효호랑이 됐죠. 그렇게 되면서 이 마약범들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하나의 물류 허브지로 삼은 것은 아닌가. 중국에서는 마약 유통하다가 잡히면 사형 아닙니까? 바로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얼마나 솜방망입니까? 그리고 또 수사가 얼마나 안 됩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마약 조직에 호구된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고든창에 지금 글 계신데요. 아무래도 우리 쪽에서 또 이제 고든창한테 또 이런저런 정보를 주지 않습니까? 그럼 고든창이 그 정보를 가지고 또 자신의 X에도 올리고 그러는데요. 결과적으로 고든창이 제기하는 의문은 뭐냐면, 혹시 한국이 마약 조직에 호구된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강신업
TV에도 여러분 회원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